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0.5%가량 내리고 코스닥도 1% 가까운 낙폭을 보이며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전 중 상승폭을 키워나가던 지수는 장중 중국 증시 약세에 동조하며 하락 전환했고 유가 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의 러브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포드의 짐팔리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20일 한국을 방문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양극재 공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깃든 걸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가 3분기 호실적 발표로 뉴욕 증시 마감 후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올 3분기 신규 가입자가 241만 명이나 늘어난 영향인데 특히 국내 드라마가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A스토리, 키스트 등 콘텐츠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장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희망보건이크 세 번째 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이야기 좀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4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고 코스닥도 1% 가까운 낙폭을 보였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현재 단기 3일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하루 정도 약간 혼조된 양상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묘하게도 서울경제TV에서 희망보건 프로젝트만 하면은 3개월 전에도 굉장히 큰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도 확신하리라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만큼 서울경제에서는 시청자를 위한 진정한 방송이라는 거 증명이 되고요. 또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6월 말 7월 달에도 바닥이기 때문에 투매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입증이 됐는데 그러면은 왜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반복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이번에도 좀 재현이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차트로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60일선이 이제 60일선은 이제 3개월 했던 평균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선, 기업 실적선 이것과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다시피 파란색이 견조한 우하향이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하고 거의 동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하락이 60일선이 하락이 둔화되는 시점이 횡보 시점이 분명히 이번에 올 거다. 왜? 미리서 선반영이 돼서 굉장히 1년 6개월 최장기 하락 파동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난번에서 어떻게 해서 대세 추세 반전이 이루어졌는지 요거를 좀 알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21선이 관통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됐고 21선이 깨지면서 추세 이탈이 좀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6월 말 7월 초에 다중바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급락하고 전저점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내심 굉장히 미안한 부분도 있었고 이게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만 유일하게 강한 어떤 강성 기조로서 바닥이다, 바닥이다, 바닥이다를 계속 3번 외쳤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그 비난 아닌 비난 받았죠. 폭락장인데 왜 계속 바닥이라 하느냐 이런 것인데 결국은 맞았던 부분도 해당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다, 바닥이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최고 며칠 사이에 올라왔고 오늘 하루는 3일 상승에 대한 하루 조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61선이 둔화되는 흐름들,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거의 추세로 보면은 이 트렌드 추세선, 그러니까 2,380 또는 2,400까지는 추세적 상승이 되고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61선이 이제 횡보 추세로 바뀌면은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2차 전지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쪽의 이제 종목에서도 하나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딱 하나 있었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중에서 탑픽주로 이야기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히토류 쪽에 대한 수직 계열화,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대장주로 좀 등극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장세 같은 경우는 히토류에 대한 그 이제 4차 저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4개의 어떤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올리오 의약품.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히토류에 대한 그런 것이지, 어떤 그 제조 공급망보다 중요한 것은 원자재 공급망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들이 좀 그 틈새 테마로서는 작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는 추세에서 상승은 힘들지만은 그 대안으로서의 최근에 올라왔던 낙폭과됐던 그 메타버스나 이쪽에 이제 4차 산업 코드 이쪽에 좀 주안점을 둬서 또 로봇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것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바이오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반도체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해서 이 매출하고 좀 약간 그 굉장히 민감하게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나머지는 약간은 둔감하면서 어떤 그 좀 저 세상의 다른 세상의 어떤 시세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서울경제TV를 이렇게 희망복원 위크도 꾸려지고 있는 시청자를 위하는 진정한 방송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도 역시 시청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시장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지켜보면 좋을 섹터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 방송 끝나고 또 공개 방송 이어지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라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8,000원부터 다이렉트로 16,000원까지 따블이 갔고 조정 보이고 오늘 추세 반전이 좀 되어주고 있고, 또 최근에 항암제 이야기했는데 에클론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보면은 약 그 75%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어떤 섹터들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히토류 쪽,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따끈따끈한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카카오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전체 대바닥을 잡고 있다 하는데 악재가 나와서 약간 출렁거렸지만 결국은 현재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최대 하락 이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대세 상승이 이야기 된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세 상승하는데 좀 탄력적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많은 참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 굉장한 이야기들이 풀어질 것 같은데, 자, 유튜브 서울경제TV 놀러 오시면 임상현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장도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화면으로 자세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 희망 보건 위크 셋째 날로 꾸려지고 있는 만큼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지금 종목 고민 안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저희 방송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지 그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고민 어느 플랫폼으로든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임상현 파트너님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 오셔도요. 역시 종목 상담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을 텐데요. 이 실시간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주시고 또 특별히 고민되는 부분 함께 적어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미리 고민을 좀 받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시고요. 자, 14만 6,5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십니다. 비중도 30%로 꽤나 큰 비중 실어서 갖고 계시네요. 자, 지금 뒤쪽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종가가 나오고 있는데 74,9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져서 또 특히나 더욱더 고민이 크실 것 같은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임상현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작년 2021년 이제 매출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2022년 올해에는 추정치는 뭐 상당히 약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보면은 이제 퍼 같은 경우 올해 추정치는 30 정도 좀 되고 있고요. PBR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 전체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PBR은 상당히 높은 부분.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PBR 같은 경우는 3 정도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고성장 치고는 거의 한 바닥권에 또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그 최근에 이제 현재 백신 관련된 부분들은 코로나 재유행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독감하고 약간 그 합성, 이제 변종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뉴스냐면은 그 보스턴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인간 면역 유전자하고 합치가 되는 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뉴스도 나오고 또 치사량이 주의 연구를 했더니 80%가 된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유행이 이제 주기적인 어떤 계절성 유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좀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점 이제 36만 원에서 36만 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반토막이 되면은 이제 19만 원이 좀 되겠죠. 근데 19만 원에서 반토막이 되면은 9만 5천 원입니다. 근데 4분의 1 토막인데 더 하락을 좀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근데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보통 고점에서 보면은 하락, 반등하고 기나긴 3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등하고 하락 5파까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 부분들이 약간 대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걸 거꾸로 환산을 해보면은 상승거 조정, 그다음 기나긴 3파 조정 5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역상으로 현재 연결이 된다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반등의 폭만큼 하락을 좀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67,000원이 최바닥이지 않느냐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의 가능성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이제 각도로 환산을 좀 해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 그다음에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97,000원. 또는 약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되다 9만 원이고 추세 반전이 되면은 좀 더 돌파 안착이 좀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 이제 부분에서 보면은 미니멈은 이제 9만 얼마 정도 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14만 얼마면은 물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저점에서 보면은 6만 6천 원에서 보면 50% 61.8%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한 10만 원대가 60% 정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좀 매도를 그 반등시 매도를 했다가 조정시 대접근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에서 좀 현재 복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자로 받아본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당히 높은 매수가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이 되던 시기에 주가가 높이 치솟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일단은 67,000원 바닥권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가격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올라준다면 97,000원, 10만 원까지는 도달해 줄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 매수가가 14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는 좀 바라보기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 보이고 10만 원대 도달을 해준다면 이때 좀 청산해 보시는 방향으로 전략 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임상혁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민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나이스 평가 정보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14,500원에 역시 비중이 꽤 큽니다. 50% 큰 비중 실어서 갖고 계신데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오늘 2.33% 하락해서 12,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비해서는 손실폭은 좀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IT 쪽에도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아직 시세가 좀 나지 않았지만은 현재 약간은 좀 여기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있고 나이스 정보통신이 있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이스 정보통신은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 가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나이스 평가 정보는 우리가 이제 기업 홈페이지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HTS 안에 나온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이쪽 관련된 매출액이 주요 어떤 요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올해 이제 추정치로 보면은 이제 PBR이 한 2, 3. 그다음에 퍼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이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퍼가 좀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PBR도 약간 높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가 꾸준하게 좀 하락을 좀 했고요. 최근 그 이제 고점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3만 원대 좀 해당이 되고 3만 원대에 한 절반이 15,000원이 좀 해당이 되죠. 이게 15,000원 보통 반토막이면은 일반적인 종목은 거의 바닥입니다. 근데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15,000원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15,000원 전후에 어떤 바닥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 오름폭만큼 내려갔죠. 그래서 이 오른 진폭만큼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바닥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리바운드 반등이 돼서 14,000원까지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4,500원까지는 쉽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는 현재 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뭐냐면은 자, 바닥권, 그러니까 이 하락의 기나긴 오파가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바닥이라면은 현재 바닥이 아니면은 리바운딩 반등이 되고 또 빠지거나
아니면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바닥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역회된 숄더가 완성이 되죠. 역회된 숄더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절반까지 빠질지 반등할지 여기까지 반등할지는 현재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전체를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절반을 매도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많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도나 아니면 전체 절반 매도나 이렇게 14,000원 이렇게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역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4,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해 줄 걸로 보이고요. 매수가 근처 14,500원까지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세요. 자, 이 가격대에서는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절반 매도 또는 전량 매도하는 방향으로 전략 짜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들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렸는데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예. NPC라고 네. 20%. 네, NPC 비중 20% 갖고 계시고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10,000원 주고 샀어요. 네, 10,0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신데, 자, NPC 오늘 종가가 7,000원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니, 좋다고 그래서 뭐시 샀는지 아니 어째 반응이 없어요. 팩배터리 건다고 그래서 네. 좀 좋을 것 같아서 샀더니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고 그러면 손절해버릴까 하고 물어보려고요. 네,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열어두고 계신 것 같고 매수하실 때 꼼꼼히 그래도 살펴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팩배터리라고 한번 사봤는데 네.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NPC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가 이제 폐배터리라 할지라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장주 섹터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 이름만 무늬만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관 종목이라다 할지라도 현재 뭐 최근에 어떤 테마가 뜨더라도 오히려 이제 빠지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을 뭐 같이 봐야 되는데 단순히 연관된 어떤 종목이라고만 이름으로만 해서는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PC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자님께서 약간 매수가가 10,000원 정도가 좀 되는데 여기서 좀 테마가 형성이 되는 흐름을 보고서 좀 사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닥일지 바닥이 아닐지 뭐 지켜봤는데 13,000원이면은 전체 저점이 절반에 해당이 되면은 13,000원 나누기 2 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점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조정 반등이 세게 줬다가 여기서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무너졌던 그런 부분인데 저점이 낮은 이제 쌍바닥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이 반등선까지 60일선까지는 회귀를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1선하고 60일선은 회귀선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시 하락 추세가 있더라도 61선까지 반드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고 또 상승 추세가 있더라도 61선까지 한 번은 내려와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61선까지는 한 번 정도는 MPC가 뭐 테마에서 순환매가 된다면은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0원까지는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한 8,500원 정도의 좀 매도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한 8,500원의 단가에 맞춰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재무구조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그 재무구조는 그 특별히 나쁠 것은 좀 없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게 테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나쁜 부분들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잠깐 한번 봐볼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현재 건실하게 매출이 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매출액들은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을 좀 기다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을랍니다. 예. 그리고 저 추가 매수도 이 가격에 사도 좀 괜찮하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내일이라. 예, 그러면은 어떻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NPC 폐배터리라는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현재 약간 추세가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61선 즈음인 8,500원대까지는 와줄 수 있을 거라고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매수가인 10,000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8,000원대쯤으로 맞춰보시고 그때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NPC에 대한 고민도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로 역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1만 5천 원에 5%요. 네, 11만 5천 원에 5% 비중 갖고 계시고 어떤 네. 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되실까요?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저기 했었는데 내가 팔을까 해서 안 팔았거든요. 원래는 네, 제가 이게 정지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 더 큰 매수가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팔았어요. 팔고 내려가길래 다시 샀는데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내려가네.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자, 그 오스템 임플란트는 특별하게 어떤 자세히 이야기할 그 내용이 특별하게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중장기 성장, 그다음에 임플란트에 대한 해외 성장 이런 부분들이 네. 완벽하게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견조한 우상향이 계속해서 된다는 뜻이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약간 파도를 타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그 수급적인 요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월봉의 차트를 보면은 한번 굉장히 큰 상승들이 좀 일어났고 그다음에 횡보 등락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20개월 선을 타고 다시 한번 정배열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퍼나 PBR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이제 견조한 상승들은 추세적 이렇게 지난번과 같은 이런 상승들은 약간 힘들어 보이지만은 완만한 상승들은 좀 이루어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최근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60개월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견조한 우상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다만
주가라는 것은 약간 출렁거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처음에는 여기서 쌍바닥을 보여주다가 한번 21선 돌파를 61선 돌파를 안착해 주다가 한번 크게 슈팅이 됐는데 왜 여기서 크게 무너졌냐면은 이 저점에서 9만 원에서 보면은 61.8% 이게 5가 올랐습니다. 보통 5% 50%나 아니면 61%, 60% 정도 되면은 한번 크게 얻어맞는 자리가 생겨나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얻어맞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항시 이제 61선 회귀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61선 회귀법칙에 좀 해당이 되고 오늘 음봉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밀려줬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이 약간 뭐 적으신데 지금은 계속 가지고 좀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쌍봉 근처 약 14만 원까지 약간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있어 보기 때문에 또 내용도 좋고요. 중장기 성장성도 있고 장이 좋으면은 수급적인 그 요인, 그다음에 전망이 좋은 종목으로 수급이 약간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조금 매수해도 돼요, 그러면요? 예, 추가 매수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아, 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매수할 때? 예, 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음봉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겁을 상당히 많이 먹죠. 근데 망치형 음봉이고, 근데 당장 내일 매수하기 힘들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이 바닥에서나 이렇게 망치형 음봉이 나오면은 항시 이제 바닥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음봉의 중심이 회복이 되거나 이렇게 양십자 도정이 떠주면은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장대 망치형 음봉 뒤에 양십자가 떠주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의 중심을 관통하는 흐름들이 약간 나와주면은 바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매수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바이오 쪽에 약간 뭐 그 좀 잘 모르시겠으면은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바이오 쪽에 자세히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캔들 이제 단기 매매자인 경우는 이제 캔들 교육도 같이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그 캔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일단 임상혁 파트너님이 견조하게 우상향이 될 걸로 보고 계세요. 따라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서 14만 원대 바라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미래 나노텍입니다. 네, 미래나노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2,600원이고요. 비중은 20%예요. 네, 미래나노텍 17,600원에 20% 비중 맞으시죠? 예, 네, 미래나노텍 어떤 계기로 매수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네. 거기에 호재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15,000원대여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임상혁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이제 그 미래 나노텍은 그 현재 자회사 이제 미래 첨단 소재가 그 리튬 수산화 관련된 뭐 이슈 때문에 이쪽에 계속해서 약간 올라주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17,600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에 좀 사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돼서 약간 불안한 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 저점, 그러니까 오래된 저점 말고요. 이제 최근 저점 따블이 좀 되면은 약간 그 위험할 수가 있는데 따블이 아닌 한 3배 정도가 지금 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이슈 히토류 쪽에 그 미국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 4대 전략 중에 하나가 히토류에 대한 어떤 그 자체 공급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제조업 그런 것들에 대한 체인을 완성하더라도 제조업에 필요한 이런 히토류 쪽에 어떤 공급망이 이제 차질이 생겼을 때는 치명타가 좀 생겨나고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사신 가격이 17,600원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그 위치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이 이제 5,000원이잖아요. 5,400원인데 5,000원이면은 더블이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00원이 좀 되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2단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10,000원인데 10,000원에서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10,000원에서 더 올라가서 18,000원까지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 18,000원이면은 그 5,000원에서 4배 거의 가까이 2만 원이면 거의 4배잖아요. 그렇죠?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횡보했던 흐름들이지만은 만약에 추세 이탈이 돼서 현재 이탈이 되면은 좀 61선까지 빠졌다가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10,000원까지 빠졌다가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금은 추세는 괜찮습니다. 근데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약간은 요거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이거나 여러 가지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이게 테마적으로 4배 가까이 오르고 여기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 이탈, 수급이 약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61선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요. 21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수렴해서 이렇게 지지받고 가면 좋아요. 계속해서 대세 상승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고 주가는 미리서 급락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요거는 다른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뉴페이스의 종목이나 리튬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지 이렇게 시세가 오래된 거 특히 보통 작전이나 보통 시세나 이런 것들은 3개월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월봉상 적산병이면 거의 끝날 확률이 많은데 적산병하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떤 큰 시에는 6개월까지 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하다가 현재 약간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인 어떤 차원의 이렇게 매매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발주 바닥에서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이 깨지면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간 일반인치고는 리스크가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종목을 너무 당황하셨는데 너무 그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1선 깨지면 약간 손절을 각오를 좀 하고 이렇게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 네, 미래나노텍 다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가격대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대 안에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미래나노텍까지 상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임상현 파트너님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성일아이텍이요. 네, 성일하이텍 매수하셨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9,270원에 50%요. 네, 비중을 꽤나 많이 실으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샀다가 조금 떨어지길래 조금 더 샀어요. 아,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네. 자, 그렇다면 고민이 조금 더 크실 것 같은데 임상현 파트너님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송일 하이텍을 13만 9천 원. 네, 좀 9,270원이요. 예, 13만 9,270원. 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최근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이제 폐배터리나 리튬 쪽 이런 부분들이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 차트는 이쁘고 좋은데 추가적인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테마가 지면은 한번 거꾸라질 확률이 많고 또 이게 이제 중장기 성장성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접어줬다가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도 이제 세비캠을 비롯해서 약간 대장주의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성일 하이텍의 어떤 그 현재 기업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출액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력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언제 이제 거꾸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 종목이 시총이 1조 정도가 좀 되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어떤 흐름들입니다. 물론 뭐 전체 메타버스나 이쪽 관련된 테마가 매출이 없어도 막 1조, 2조 찍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종목이 수급이 빠지면 다시 원자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핫 이슈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은 요거는 예측의 그 영역보다는 약간 대응의 영역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저점에서 8만 원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8만 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블이면 얼마입니까? 28에 16. 예, 그러죠? 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더블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죠? 조정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행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은 4배 가까이도 올라왔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저는 약간 그 상방으로 약간 봅니다만은 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저점이죠. 12만 원이 무너지면은 약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행보 등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2배가 4배가 되고 4배가 8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2배이기 때문에 4배 될 확률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이탈이 되면은 현재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였다가 많이 추세가 이탈이 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잖아요.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접어줬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12만 원이 이제 여기죠. 12만 원 여기 선을 이탈을 하면은 비중만 일단 줄여줬다가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또 갑니다. 테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테마적인 요소지만은 미래 성장성도 같이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냥 장기간 끝까지 갖고 가도 될까요? 이게 12만 원 깨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일 하이텍 비중이 꽤 크셔서 또 특히나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올라줄 수는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하지만 12만 원대 가격 이탈을 해버린다면 비중 축소는 고려해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튜브로 접수해 주신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최효라님께서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제넥신 상담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93,000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 비중 25%입니다. 지금 11월에 유무상 증자한다는데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고민 내용까지 함께 적어주셨는데요. 자, 제넥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차트의 모양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효라님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들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제넥신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예, 5년 전에 제일 유명했던 종목이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은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코롱 생명과, 그다음에 신라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10분의 1 투방이 났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올라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주는 오르면은 2배, 4배, 8배 이렇게 오르는데 내릴 때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되고 심지어는 10분의 1 투막까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넥신은 DNA 백신 쪽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 모더나에서는 지금 환자 맞춤형 항암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 쪽에 이제 약간 좀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린 사람에게 백신을 팔아먹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이제 백신에 있는데 좀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러면 항암도 한번 도전해 볼까? 환자 맞춤형, 개별 맞춤형 항암 백신.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백신을 일단 팔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DNA 백신 쪽에 어떤 흐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슈는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19,000원, 19만 원짜리가 19,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 투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맥스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반등의 흐름들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은 거의 26개월 정도 되네요. 최장기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점 상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바닥권에서는 어떻게 터닝을 하냐면은 21선 이렇게 있죠. 주가는 약간 투매 비슷하게 이중 바닥을 보이고 21선 돌파된 시점부터 이제 추세 역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추세 역전이 일어나고 있고 21에서 일시장의 또 음봉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진행이 될 거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93,000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승부를 약간 보시는 거 외에는 단기나 중기가 좀 힘들어 보일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올라와 줄 수 있는 것이 20개월 선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개월 선까지는 여기까지 장이 좋으면 약간 올라와 주더라도 약간 49,000원, 5만 원, 이 정도가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올라올 거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5,000원 정도에서 약간 정리를 좀 하시고 또 나머지 복구는 다른 종목에서 좀 약간 찾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물타기도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하향의 패턴을 그려왔던 제넥신입니다. 현재 가격대 그래도 바닥권으로 보이고요. 49,000원대, 5만 원대까지 기다려보신다면 대응 가능한 가격대로 올 것 같은데 자, 이 가격대에서는 한번 컷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차근차근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정말 고민이 많은 분들 또 한 번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배트맨 2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잠시 후에 임상현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 오시면 임상현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까지도 시청하실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종목 상담 고생해주신 임상현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